송순애의 면왕정가 심화학습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배경 지식 먼저 쌓아볼게요. 작가는 송순이에요. 송순의 호는 면왕정입니다. 그만큼 면왕정을 엄청나게 사랑했던 작가고요. 말년에는 전남 담양에 내려가서 제월봉 아래에 면왕정을 짓고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서 노래를 불렀던 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면왕정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배웠던 10년을 경영하여 그 작품도 송순애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와 감상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사, 본사, 결사로 나뉘는 가사이고요. 서사에서는 제월봉 주위의 경관에 대해 노래하고 면왕정을 묘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본사 앞부분에서는 면왕정에서 바라보는 원경, 먼 풍경과 근경, 가까운 풍경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본사의 뒷부분에서는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사 부분에서는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작가의 풍류스러운 생활을 쭉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건 임금의 은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배웠습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부터 임금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는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배웠죠. 자, 요 면왕정가는요, 강호가도의 전형적인 노래이기도 한데요. 강호가도는 전원, 우리 시골로 물러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도를 수양하는 그런 것들을 강호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밑에 부분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단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같이 좀 볼게요. 자, 이수광의 지복유설이나 홍만종의 순호지 등에서는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호연지기를 유감없이 표현했으며 어사가 청완하여 유창하다.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호연지기는요, 거침없고 아주 큰 기계를 호연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사는 단어, 접사, 어휘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청완하다는 티 없이 맑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거침없고 큰 기계를 유감없이 표현했으며 단어나 접사, 어휘의 사용이 티 없이 맑고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 익숙한 작품 하나 있네요. 상춘곡이라는 익숙한 작품이 나와 있는데요. 강호가도의 흐름을, 대표적인 흐름을 얘기하라고 하면 상춘곡에서 시작을 해서 면왕정가에서 확립이 되고 그리고 성산별곡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왕정가는 상춘곡과 성산별곡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는요, 표현법은 빨간색, 내용은 초록색, 계절어를 나타내는 단어들에는 쌤이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억하시고 필기하면서 가봅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본사 2가 나오기 전에 서사와 본사에서는요, 제월봉과 면왕정의 모습을 다양한 표현법으로 묘사를 했고요. 본사 1에서는 물, 모래밭, 갈매기, 산 이런 면왕정 주변의 경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본사 2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구절입니다. 흰 구름 부흰 연하 푸르니는 살람이다.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 아지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흰구름, 안개, 노을, 산 아지랑이는요, 뒤에 나오는 모든 행위의 주체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산 아지랑이만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산 아지랑이 외에도 흰구름, 안개와 노을도 주체가 될 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행위들을 보면 바위를 자기 집처럼 삼아들고 나면서 들면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흰구름, 안개와 노을 그리고 산 아지랑이 모두가 할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주체는 이렇게 4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계절어로 산 아지랑이, 살람이 나오는데요. 요 살람은요, 봄을 뜻하는 계절어가 되겠죠. 여기는 봄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부터 뒤에 쭉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요. 봄 파트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그 주체가 구름, 안개와 노을, 산 아지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암만학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천암만학은요.
1000개의 바위, 10,000개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그냥 바위가 많고 골짜기가 많다 이런 거죠.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자기 집으로 삼아뒀대요. 자기 집으로 삼아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여기서는 의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세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나명성, 들명성. 요거는 나면서, 들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일희도 구는 지구. 요거는 아양을 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름, 연화, 산람이 아양을 떤대요. 아양을 떨고 흥에 겨워하고 하는 주체는 지금 본인이에요. 화자 본인인데 아양을 떠는 주체를 지금 구름, 연화, 산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이입했다고 해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서 감정이입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궁에 떠가거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넓은 하늘에 떠가기도 하고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뒤트락.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붉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짙기도 하고. 사양과 섞어디어 새우조차 뿌리는다. 사양, 석양이죠. 석양에 지는 해와 섞여서 새우도 뿌리는구나, 가랑비도 뿌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모든 행위의 주체는 구름, 연화, 산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름, 연화, 산람이 산과 바위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죠. 여기까지가 봄의 경치를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계속 따라다니던 네모 박스 있죠? 요거는 우리 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쌤이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1번 어디서부터 시작이었지? 처음부터 1번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봄의 모든 구절은요.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흰 구름, 안개, 노을, 산, 아지랑이가 수많은 바위 골짜기 사이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궁에 떠가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뒤트락 이런 식으로 운율감을 형성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뭐 하니 니를 반복을 하고요. 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운율감 있는 표현을 사용을 함으로써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주면서 봄의 풍경을 굉장히 생기 있게 묘사했습니다. 운율감 있는 표현을 통해서 봄을 생기 있게 묘사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계절로 갈까? 여름으로 가겠죠. 여름으로 가봅시다. 남녀를 배야 타고 소라를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남녀는 뚜껑 없는 가마인데요. 가마는 혼자 타면 바퀴가 달려서 슉 내려가나요? 아니죠. 누군가 끌어줘야 되죠. 누군가 들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하인을 부릴 수 있는 신분이구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소재로서도 남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뚜껑 없는 가마를 배야 타고 재촉해서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오면서 가면서 하는 이 적은 때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오면서 가면서 하는 때에 자, 이 사람이 지금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해서 타고 아래로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왔다 갔다 할 때 뭐를 봤대요? 녹양에 우는 황행을 봤어요. 녹양에 우는 황행을 봤는데 그 황행이 울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흥에 겨워서 아양을 떠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녹양에 우는 꾀꼬리가 흥에 겨워서 아양을 떠는구나. 자, 여기서도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게 보이죠. 내가 지금 흥이 났기 때문에 저 꾀꼬리도 흥이 나 보이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꾀꼬리에게 이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녹양에 운다고 했으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도 발견할 수 있겠죠. 자, 나무 사이가 잦아지어 녹음이 얼린 적에 나무 사이가 가득해져서 녹음이 얼린 적에 녹음, 그 푸른 것들이 만들어낸 그늘이죠. 그 그늘이 짙어진 때에 백척난간의 긴 조름 내어 편이 백척은 엄청나게 긴 난간이란 뜻이에요. 엄청나게 긴 난간에 긴 조름을 내어 편대요.
긴 졸음을 내어 판다는 거는 졸고 있다는 거죠. 자, 녹음이 열린 때 백천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고 있는데 수면 양풍, 물 위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른대요. 너무너무 시원한 가운데서 졸고 있는 굉장히 여유로운 정서를 보여주고 있죠. 요거 2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월봉 아래 높은 곳에 지은 면왕적 난간 옆에 누워있는 화자의 모습이 여기 여름 부분에서 드러나 있고요. 물가를 지나온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낮잠을 즐기는 여름의 정취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름을 나타내는 구절이었습니다. 여름을 나타내는 계절어로 쌤이 녹양, 황행, 녹음을 네모를 쳐놨네요. 자, 황행은 꾀꼬리인데요. 얘는 철새예요. 그래서 여름에만 옵니다. 황행도 그래서 계절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을 나타내는 계절어, 녹양, 황행, 녹음이 있다. 이런 거 하나 짚어두고 갑시다. 자,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어디로 왔어요? 가을로 왔어요. 진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된 서리가 빠진 후에 산의 빛이 금수, 비단 물결 같구나. 황후는 또 어디 만경의 표격이요. 황혼,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죠. 황후는 누런 구름이라는 뜻인데 누렇게 익은 곡식을 비유할 때 쓰는 단어다. 이런 거는 하나 알고 계시면 좋고요. 황후는 또 어찌 만경의 표격이요.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만경,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는가. 자, 뒤에는 그 단풍이 펴있는 아름다운 비단 같은 산, 앞에는 누런 구름 같은 익은 곡식들이 쫙 있어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고 있고요. 어적도 흥을 깨워 달날 따라 부리는다. 자, 어적,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는 피리 소리도 아주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달을 따라 부는 것처럼 엄청나게 흥겨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고기를 잡을 때 많이 잡히고요. 그리고 통통한 것들이 잡히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 피리 소리도 아주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부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청각적인 이미지를 볼 수 있죠. 피리 소리가 나왔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가을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을에 나타내는 부분들이었고요. 가을에 나타내는 시어로는 진설이, 금수, 황혼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또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요. 보시면 서리는 가을을 알려주는 시어 라고 나와 있고요. 말씀드렸죠. 금수는 단풍이 든 가을의 화려한 모습을, 황후는 곡식이 누렇게 익은 황금 대판을 비유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제 겨울로 넘어갑시다.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되었대요. 초목이 다 진 후에는, 풀과 나무가 다 진 후에는 강산이 묻혀있대요. 강산이 묻혀있는데 우리의 조물주는 야단스럽게 다시 강산을 꾸며냅니다. 조물주가 조물리 헌사하야,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빙설,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내니, 경국요대 옥해은산이 안저에 버려세라. 경국요대 옥해은산이 안저, 눈 아래라는 뜻이죠. 눈 안자에 낮을 저자예요. 눈 아래 버려세라, 펼쳐져 있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경국요대는요, 옥구로 꾸민, 그 구슬로 꾸민 예쁜 궁전이라는 뜻이고요. 옥해은산은 옥으로 만든 바다, 은으로 만든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 모두 눈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비유가 드러났죠. 눈 내린 아주 예쁜 풍경을 경국요대 옥해은산이라는 단어로 비유를 했고요. 요 비유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눈 내린 풍경이 예쁘다라고 예찬하는 것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는 비유와 예찬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본사 2의 마지막입니다. 건곤도 가음열사 간대마다 경이로다. 건곤, 온 세상이죠. 하늘 건, 땅 곤자. 온 세상이 가음열사 풍성하구나. 간대마다 경이로다. 경치가 아주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찬이 드러나고 있죠. 자, 4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4번 두 개 있죠? 요 4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눈과 얼음에 덮인 아름다운 산수를 묘사하는 한 부분이고요. 경국요대와 옥해은사는 눈 덮인 아름다운 강산을 비유하는 시어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죠. 건궁도 가음열차 간데마다 경이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을 상징하는 계절어는요. 위에 있던 빙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국요대 옥해은산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본사 2까지 봤고요. 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사를 봅시다. 인간을 떠나도 내 몸이 결을 없다. 인간 세상, 인간은 인간 세상, 속세라는 뜻이죠. 속세를 떠나도 내 몸이 겨를이 없대요. 내가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 내가 쉴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겨를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할 일이 많아? 할 일은 많은데 그게 바로 자연을 완상하는 일이죠. 자연을 즐기는 일이죠. 자, 자연을 즐기느라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자연을 즐기는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풍류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혀려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니 밤을한 언제 죽고 고기란 언제 낳고, 먹는 밤은 언제 죽고 고기, 물고기는 언제 낚으며, 10이란 뉘 닫으며 딘 고치란 뉘 쓸려려. 자, 12, 살인문이라는 뜻이죠. 현관문 같은 거예요.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진 고치란 뉘 쓸려려. 여기 진은 진이죠. 떨어진, 꽃이란 꽃은 누가 쓸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지금 겨를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침이 나쁘거니 아침이 나쁘거니 가기 전에 우리 5번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5번. 인간을 떠나도 내가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풍류 생활에 대한 굉장한 보람이 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 이런 느낌을 이 구절에서 느낄 수가 있죠. 자, 우리 아침이 나쁘거니로 갑시다. 아침이 나쁘거니 나조희라 스를 쏘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나쁘거니, 나조희 요거를 나쁘거니를 나쁘다라고 해석하고 나조희를 나중에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침이 나쁘거니 요거는 부족하니 라는 뜻입니다. 아침이 부족하니 나조희는 저녁이죠. 저녁이라고 스를 쏘냐.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침을 자연을 완상하느라고 아침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저녁이라고 자연을 완상하는 게 싫을까? 라고 서리법을 사용해서 저녁에도 나는 자연을 완상하느라고 바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여하랴. 오늘도 완상할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넉넉하겠느냐. 여기서도 뭐가 쓰였어요?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 이 매에 앉아보고 저 매에 걸어보니 이 산에도 앉아보고요. 저 산에도 걸어본대요. 벌로한 마음에 바릴 일이 아주 없다. 자, 벌로하다는 번잡하다라는 뜻인데요. 번잡한 거는 원래 부정적인 거예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이런 마음을 번잡하다, 혼란스럽다, 번잡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번잡하다, 번거롭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즐기느라고 바쁘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즐기기라 바쁜 마음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긍정적인 마음을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쩍쩍쩍 떼기를 꾸어놨는데 이 구절을 빼도 해석이 자연스러워서 일단은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번거로운 마음이면서도 그 마음을 버릴 것이 전혀 없다. 버릴 것이 아주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로한 마음에 바를 일이 아주 없다. 나는 지금 굉장히 번거롭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지만 여기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쉴 사이 없거든 길이나 전하리야. 내가 쉴 틈이 없는데 길을 전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리법 쓰였고요. 나 쉴 틈도 없는데 지금 이 아름다운 걸 보러 올 길을 전달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6번 같이 볼게요. 자, 남들에게 면허증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흥취를 즐기고 있다는 뜻. 그리고 나의 풍류 생활에 대한 과시, 나 이렇게나 흥을 잘 즐기고 있어, 이런 과시이면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가롭게 나만 여가를 취하겠다 라는 의도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만 한 청려장이 사무디어 가놈이라. 자, 하나의 청려장, 요 청려장은 푸른 명아주 지팡이에요. 하나의 청려장이 다 무디게 되어가는구나, 다 못쓰게 되어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왜 청려장을 다 못쓰게 되어갈까? 자연을 즐기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녔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지팡이가 점점 못쓰게 되어가는 거죠. 그럼 이 화자는 이 지팡이를 못 써서 너무 슬플까? 내가 아끼는 지팡이 다 닳아버렸어 이러고 슬플까? 슬프지 않아요. 그냥 자연을 즐기느라고 내가 이만큼 많이 왔다 갔다 했다 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옆쪽으로 쭉 가볼게요. 풍취, 흥류 이런 거에서 빠질 수 없죠. 술이 익었습니다. 술이 익었거니 벗지라 없을 소냐, 벗이 없을 것이냐. 여기서도 서리법이 쓰였네요. 벗이 있단 얘기죠. 자, 요로한 온가지 소리로 취흥을 배야거니. 배야거니는 우리 재촉하다죠. 남녀를 배야타고 해서 봤죠. 자, 이러한 온가지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자, 어떤 소리였어요? 불리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악기를 켜게 하고 이하며 방울을 흔들면서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취흥, 흥은 화자의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흥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소리로 흥을 재촉하면서 있으니까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붙으시랴. 근심이 있겠냐 시름이 붙었겠느냐 라고 얘기하네요. 여기서도 서리법이죠. 시름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죠. 근심도 하나도 없고 시름도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우락 앉으락 구부락 젖히락 울프락 파라마락. 자, 해석해보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구부렸다가 젖혔다가 실을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다가 마음껏 논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다양한 행위를 하면서 실컷 논다는 거예요. 자, 요 행위가 실컷 논다라는 그 행위와 똑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컷 노니까 천지도 아주 넓고 나의 1월, 나의 세월도 한가하대요. 한가해서 심심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유롭고 한가하고 여유가 넘치고 같은 말이죠. 여유가 넘치고 한가하고 흥을 즐기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희황을 모를러니 이적이야 기로고야. 희황은요, 태평성대를 이끈 중국 고대 전설의 왕입니다. 전설의 왕이라서요, 뭐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반신은 뱀의 모습이고 이런 내용도 전해지고요. 이 당시에 뭐 백성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 하고 곡식을 키우는 법 그리고 가축들을 키우는 법 이런 것들을 전파를 시켜서 태평성대를 이뤄냈다라는 전설을 가진 황제입니다. 왕입니다. 자, 희황, 보키씨의 그 태평성대를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는데 지금이야말로 딱 그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저기야는 때고요. 기로구나는 그것이로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보키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때 지금이야말로 그것이구나. 태평성대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뜨죠. 신선이 어떻던지 신선이 어떤 것인지 이 몸이야 기로고야. 신선이 어떤 것인지 나야말로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내가 지내는 이때가 바로 태평성대고 지금 내가 바로 신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7번 볼게요.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현재 생활을 태평성대 신선의 견줌으로써 극도의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강산풍어를 다 거늘고 온갖 자연을 다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나의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샹의 이태백이 살아오다. 자, 악양루는요, 누각 이름입니다. 중국의 누각 이름이고요. 요 샹에는 위에라는 뜻이죠.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이태백이 누구예요? 중국의 시인입니다. 중국의 시인인데요. 요 시인은 좋은 자연에 들어가서 좋은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뽑아냈던 풍류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풍류의 대명사로 중국의 시인인 이태백을 끌고 왔고요. 내가 지금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상에, 악양루 위에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 한들 그 호탕 정해야 이에서 더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태백이 살아 돌아와도 이 호탕한 정해는 나보다는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탕정회는 아주 넓고 기백이 좋고 끝없이 정다운 회포를 호탕정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도 서리법이 사용됐네요. 이태백이 살아 돌아와도 나보다 더 하지는 못할 거야 라는 의도를 담고 있는 의문문이죠. 자, 8번도 같이 볼게요. 작가는 자신의 풍류 생활을 중국의 유명한 누각인 악양루 위에서 풍류를 즐기던 이태백과 비교를 했고요. 자신의 풍류가 이태백보다 낫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자부심은 호탕정회,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맹자가 어느 대화에서 언급했던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신에 대한 긍지로 나타냅니다. 호연지기는 뜻이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고 바르고 큰 마음을 호연지기라고 해요. 그 호연지기를 기르는 자신의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유교적인 충의를 드러내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번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9번. 자연 속에 즐기는 삶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경향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강호가도 시가에는 이런 경향성이 많이 드러나요.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에 역군은 이셨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 뭐 성신의 감군운이나 맹사선 강호사시가 우리 봤었죠. 이런 구절, 이런 작품들의 마지막 구절에도 역군은 이셨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당시 강호가도의 트렌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부 시행 설명은 같이 작품과 같이 한번 쭉 봤고요. 여기 호연지기의 뜻만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 자, 옆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 본, 결사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서사는 이런 내용, 본사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본사 이 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면왕정에서 본 사계절의 경치부터 시작을 해서 호연지기와 군은이라는 주제까지 같이 다뤄보았습니다. 작가의 인생관을 한번 볼게요. 가장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대다수의 그 행에서 얘기했다시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유교적 충의 사상을 결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연과 임금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대상이다 라고 여기는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유교적인 사상을 하나로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조선 사대부 가사의 일반적인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강호가도 문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호가도는요, 자연에서 자연미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작품들인데요. 조선시대의 시가문학에 널리 펼쳐져서 나타났던 그 자연예찬의 풍토, 자연예찬의 문학 사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강호가도예요. 자, 자연을 온전히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연을 찾아서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산군 때부터 계속 일어났던 당쟁의 영향으로 내가 여기에 있다가는 당장 내일 파가 바뀌어서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점점 옥죄어 오다 보니까 사대부들은 나의 몸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벼슬길에 나가려 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벼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이 너무 어지럽게 되니까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장에서 죽음이 가까이 오거나 그런 위협이 있으니까 다 자연으로 물러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호가도의 작품은 대표적인 작품 우리 다 배웠죠? 강호사시가, 상춘국, 어부사시사, 면왕정가 다 배웠네. 자, 이런 작품들이 강호가도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자, 강호가도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강호가도는 우리 혹시 뭐 아버님이나 뭐 남성 보호자분 혹시 뭐 아니면 어머님이나 여성 보호자분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내가 뭐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면 혹은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시골에 가서 작은 집을 지어서 살 거야. 이런 소망을 꿈꾸시는 분들 꽤 있지 않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쵸? 그 강호가도의 풍토를 낳은 심리적인 근원은 복잡하고 너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세속적인 사회로부터 작고 단순한 목가적인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세속적인 사회에서 작고 단순한 목가적인 사회로의 귀거래적 소망이 그 심리적인 근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목가적은 뭐예요?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운 걸 목가적이라고 하고요. 귀거래적은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일을 때려치우고 고향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인간 보편의 심리적인 충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특정한 상황에서 일종의 문화적 상징이 되어 문학적으로 양식화된 것이 강호가도입니다. 자, 당쟁이 많아지고 점차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문화적인 상징이 됐어요. 아, 우리 이렇게 목가적인 사회로 가서 안전을 취하자라는 것이 문화적인 상징이 되어서 그것과 관련된 문학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학적인 양식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핵심 정리, 면왕정가의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면왕정가는 가사예요. 서정가사, 나의 정서를 노래한 가사이자 양반이 쓴 가사고요. 은일가사입니다. 은일은 벼슬하지 않고 숨어 살던 학자들을 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운율은 가사이기 때문에 3, 4조, 4, 4조의 4음보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제재는 면왕정에서의 자연의 승경을 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자, 승경이 뭘까? 승경. 요거 승패할 때 승자예요. 이길 승자. 네, 이길 승에 이기다라는 뜻 말고 뛰어나다, 훌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승경은 뛰어난 경치를 의미합니다. 제재는 이런 것들이었고요. 주제는 자연 속에서의 풍류생활 그리고 임금의 은혜, 군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주제였습니다. 이 작품의 의의는요. 강호가도를 확립시킨 노래다. 그리고 정극인의 상춘국, 강호가도의 시작이었던 작품을 이어받고 정철의 성산별곡, 나의 뒤 강호가도 작품에 영향을 줬다는 게 의의입니다. 구성은 가사니까 당연히 서본 결사의 3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칠 줄 알고 즐거워하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용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긴 작품들 있죠. 가사 긴 작품들은 한 줄 한 줄 읽는 거는 괜찮은데 뭔가 읽고 나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나의 말로, 나의 현대어로 바꾸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본사 2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순서대로 그 자연의 묘사를 합니다. 봄에서는 흰구름, 연화, 찰남이 바위 골짜기에서 막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했고요. 여름에는 녹양에서 지저귀는 꾀꼬리, 녹음이 짙어진 때에 수면 양품을 맞으면서 난간에서 졸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가을에서는 멋진 경치, 금수와 황혼으로 비유를 한 멋진 경치와 흥에 겨운 피리 소리를 들었다는 게 나왔었고요. 겨울에는 빙설로 꾸며낸 경국요대와 옥해은상 같은 자연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 썼습니다. 자, 결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먼저 막 자연을 즐기느라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요. 이 몸이 겨를이 없다 그래요. 자연을 감상하느라 바쁜 마음인데 이 마음을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벌로한 마음이지만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쉴 틈도 없어서 길 알려줄 시간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술이 익었죠. 술이 있고 벗도 있고 그리고 노래, 악기, 방울소리로 막 신도 냅니다. 흥을 막 내요. 흥을 내고
누웠다가 앉았다 시를 읽었다가 휘바람을 불었다가 아주 마음껏 평화롭게 한가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희 씨의 태평성대가 바로 지금이고 내가 바로 신선이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죠. 자, 강산풍어를 거느리고 평생을 다 누리면 이태백이 살아온다 한들 호연직이 나보다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전부 다 임금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우리 본사 2부터 결사까지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도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